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는 우리 또 범띠분들은 특히 내가 받은 만큼 베풀어요. 근데 이 받은 만큼 베푸는데도 이 베푸는 느낌이 찜찜하실 거예요. 근데 또 나한테 진짜 귀인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맑게 선하게 1월 선영아씨 인사드립니다. 제 영상 보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신 다음에 댓글에 이제 간단한 생년월일하고 질문 한 가지 남겨주시면 한 줄로 간단 공수 댓글 남겨드릴 거거든요.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한 줄 말고 조금 더 답답한 마음에 좀 길게 좀 질문이 있으시다면 위에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문의해 주시면 전화 점사 안내 드릴 거예요. 단 전화 점사는 좀 유료입니다. 이제 2026년 맞이해서 제가 방문 무료 점사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PD님 번호로 이제 본인의 간단한 사연이랑 이제 문의해 주시면 PD님이 랜덤으로 선별하셔서 무료 방문 점사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바쁘게 지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해외로도 나가서 중국, 몽골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 메마를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예약하기가 힘들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근데 또 해외까지도 기도 터도 가시고 네. 국내에서도 이 추운 날에도 기도를 드리고 하는 거 보시면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신도분들을 위한 이런 기도라는 게 되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저희는 이제 기도가 밥줄이고 생명이고 신도분들 위한 것도 있지만 항상 저희는 잘 되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 기도를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요새는 글로벌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해외에도 거래처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좀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터를 또 두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네. 해외까지 기도로 가서 네. 또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이 바쁘신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오늘은 호랑이띠 분들의 2026년 좀 운세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나이별을 여쭤보기 전에 선생님이 보시는 호랑이띠 분들 총운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호랑이띠 분들은 본인 사주 자체가 개성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뭘 했다라고 하면은 좀 변화무쌍하지만서도 그걸 끌기 위해서 아집도 있으시고 고집도 있으시고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는 그런 본인만의 고집으로 쭉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뭘 해도 좀 한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나 혹은 내가 좀 무리해서 리더가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일단은 꿈이 커요. 꿈이 크면 좋은 거 아닐까요? 꿈이 크지만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혼자 스스로 이렇게 다져야 되는 시간들이 많으신 만큼 좀 고독하다. 꿈이 큰 만큼 고독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이별로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재풀이 그리고 행수마기, 앵맞이 행사 모집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동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큰 일을 좀 앞두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삼재풀이는 돼지띠, 양띠, 토끼띠 이렇게 있으시니까 내 가족분 중에 있거나 혹은 내가 뭘 진행 중에 있어서 같이 하시는 분이 껴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삼재풀이를 꼭 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 지금 모집 진행 중에 있을 때 많은 문의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29세 무인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29세 흔히 저희가 알기로 아홉수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분들 2026년 운기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일단 이분들이 2025년에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한 해 한 해 좀 안 풀린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조금 가족사가 얽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좀 일적인 면에서도 좀 뭔가 풀리기보다는 좀 내가 퇴사를 한다던가 혹은 원치 않은 이직을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하지만서도 이제 2026년 운기로 봤었을 때는 내가 한 자리에서 이동수가 조금 머물러요. 그래서 이직이나 직장을 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쭉 다니실 수 있거나 혹은 뭘 정한다고 하더라도 꿈이 좀 정확해지는 시기다.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 조금 정리가 되는 네. 시기군요. 근데 이분들은 고민했던 게 풀려도 다음 고민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시군요. 네. 뭔가 해야 돼요, 자꾸. 어떻게 보면 좀 부지런한 네.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부지런한데 막상 또 파서 보면은 네. 게을르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겉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지런한데 실상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본인 스스로 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를 너무 좀 바쁘게 옥죄이는 느낌도 많아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다. 벌려는 놨는데 네.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시는구나. 네. 맞춰가지고 29세 분들이 가장 사실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연애운 또는 이제 결혼을 또 요즘에 또 일찍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올해 29살인데 결혼하고 연애하시는 여자와 새해에는 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죠. 제가 보는 98년생 범띠분들 봤을 때는 완전히 내가 빨리 가거나 완전히 늦게 가거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새로운 인연을 되게 추구하는 해도 맞고 이제 새로운 인연이 되게 소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실 거예요. 2026년이. 그렇지만 본인들이 좀 많이 까다로우세요. 눈이 높다는 얘기죠. 까다롭고 본인만의 추구하는 그 추구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애의 문은 좀 열리는 시기지만 그 연애의 문에 있어서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러 명이 들어오는 운기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명 중에서도 본인이 좀 컨택해서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은 즉 연애는 되게 좋다. 맞습니다. 근데 좀 까다로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약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나이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986년 41세 병인생 분들입니다. 이분도 이제 41세가 됐어요. 이제 여성분들은 또 이게 맞죠. 40과 41은 또 너무 다른 느낌인데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직장 뭐 승진이라든지 금전은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일단은 직장 운기, 금전 운기, 본인이 하는 만큼 열리실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당히 조급해요. 이분들이 조금 직장 운기에서 봤을 때 승진이나 금전이 빨리 풀리질 않았어요, 여태까지. 내가 40까지 이제 왔는데도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자꾸 잡히시는데 이게 이제 2026년 들어오면서부터 살짝씩 이게 풀어졌나 싶을 정도로 서서히 열려요. 그래서 내가 조급하지만 않으면 2026년에서 봤을 때 좀 하반기 넘어갈 때 좀 가을바람 들어올 때부터는 확실하게 뭔가 생기실 거예요. 가을바람부터 뭔가 뭐 승진이라든지 금전운이라든지 이게 좀 되게 좋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이 벌면 버는 만큼 버세요. 작정하고 나 이 정도 벌어야겠다 하면 진짜 달려들어서 맞아요. 목표치가 있으면 그 목표치에 근사치를 살짝씩 항상 넘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금전 운기가 내년에 좀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지실 거다. 하반기 갈수록 금전운이 더 좋은 분들이다. 좋습니다. 내 주변에 호랑이 떼가 누가 있지? 금전운이 좋다고 하니까 왜 돈 잘 버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런 말 있잖아요. 콩고물. 콩고물이라도 한번 어쨌든 41세 분들은 금전운이 하반기부터 풀린다고 또 하시니까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요번에 또 앞에는 이제 결혼을 일찍 하시는 29살 요번에는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사실 요즘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결혼 운기 아직 결혼 못 하신 분들이거나 또 이제 연애를 새롭게 뭔가를 해보시려는 분들은 2026년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연애 운기가 괜찮네요. 연애 운기 괜찮아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누군가 있어도 새로운 사람이나 좀 만나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생겨요.
그 바람둥이잖아. 그걸 좀만 참으세요. 왜냐하면 연애 운기가 내년에 호랑이띠들이 좋습니다. 그런 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이 눈을 돌리지만 않으시면 쭉 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인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내년에는 좀 눈이 보여요. 그래서 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내가 이 사람을 꼬시고 싶다 하면은 내년이 좀 괜찮습니다. 내년이. 근데 다른 사람에게 또 눈을 돌린다고 하시니까. 인기 많은 사람이 피곤한 법이에요. 맞아. 왜 이게 인기가 많으신 분들 중에 선생님들에게 찾아오는 저희도 이제 많이 촬영을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바람난 또는 남편 또는 이제 와이프 뭐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이제 반대로 그냥 이혼하게 바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양극으로 갈리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선생님에게도 많이 찾아오세요. 그렇죠. 재회도 정말 많고 혹은 이제 가정사로 봤었을 때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있다던가 혹은 그 사람하고 이뤄지고 싶다던가 이런 분들은 많으신데 사실상 안 되는 걸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는 이제 남의 가정을 이제 깨트리면서까지 하진 않기 때문에 그쵸. 좀 이제 더 나아지는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혹은 어떻게 이제 결과가 보여지는지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젊으신 분들이 좀 헤어졌는데 이 남자 이 여자 다시 만나고 싶다. 재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 없나요? 라고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선생님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재회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재회도 단계가 좀 있어요. 간단한 걸로 될 재회가 있고 조금 큰 걸로 풀어야 되는 재회들이 있는데 일단은 상담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 보고 그 방법에 맞춰서 흘러가는 그 흐름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회라는 것도 저희도 좀 봤었을 때 이제 뭐 부적 방법도 있고 뭐 치성이나 다른 더 큰 걸로 풀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작은 것부터 해보면서 크게 좀 그런 식으로 가보자 라는 방법을 좀 추천은 드려요. 근데 사실상 안 될 부분에서 저희는 과하게 요구드리진 않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저희는 도와드리고 있어요. 봤을 때 이 사람은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하면 그냥 아예 추천을 안 하시고 네, 저희는 아예 추천 안 드려요. 너는 인연을 네 잘못으로 놓쳤구나. 이 사람을 만나야 네가 좀 풀린다라고 하시면 이제 들여다보시고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 약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재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죠. 재회가 이게 어쨌든 내 미련에 내 마음에 내가 더 애틋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일단은 저는 그럴 때는 마음 안정 먼저 시켜드려요. 맞아.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헤어진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냥 냅둬라. 요즘은 또 저도 생각해 보면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더라도 물론 오래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금방 똑같은 사유로 헤어지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차피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질 건데도 재회를 원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데도 대다수는 원합니다. 마음에서 못 잊어가지고 그러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재회라는 말이 또 나와가지고 다음 나이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53세 갑인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나이대가 또 부동산, 사업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데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그동안 좀 사업이랑 일 때문에 좀 눈물을 흘렸구나 이 소리가 좀 들리고요. 이동수가 좀 많이 비쳐요. 일하는 부분에서 좀 사업장을 옮긴다든지 확장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조금 터를 완전히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해외로 나갈 일이 생겨서 그쪽으로 좀 사업문을 튼다든지 이런 좀 문들이 좀 열리는 시기다. 그리고 이분들이 좀 금전적으로 관재수가 좀 지금 비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관재수가 본인 사주에도 있지만 내가 일을 함으로써 그게 좀 더 생기는 시기라고 좀 보여져요. 이게 매년 좀 관재수가 낀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내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2026년이 좀 강하게 관재수가 들어오시는군요. 네. 그래서 관재수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좀
한 번 더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시고,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좀 들어오는 관제수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조심하세요.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간제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궁금한 게 귀인과 귀인이 나타났을 때 이런 말씀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 귀인과 사기꾼을 어떻게 구별하냐. 잘해주고 하면 정말 나한테 귀인인가 생각하는데 막상 겪어보면 뒤통수 당하고 이런 일이 나는데 보통 귀인과 사기꾼의 이 구분법 아니면 선생님이 찾아봤을 때 뭐 생년월일을 가지고 오면 좀 알 수 있는지 보통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통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의 그 느낌으로 볼 때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런 사주를 가지고 오셨을 때 그걸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귀인이 들어왔을 때는요 시끄럽게 들어오지 않아요. 사기꾼은 시끄러워요. 나한테 잘해주거나 막 이렇게 너무 원치 않는데도 과한 그런 호응을 해주는 게 저 좀 사기꾼으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뭔가를 이게 받았을 때도 찜찜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는 우리 또 범띠분들은 특히 내가 받은 만큼 베풀어요. 근데 이 받은 만큼 베푸는데도 이 베푸는 느낌이 찜찜하실 거예요. 근데 또 나한테 진짜 귀인이 들어오면 내가 받았을 때 마음도 따뜻하시고 뭔가를 이렇게 했었을 때 서로 이렇게 오가는 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을, 그 느낌을 믿으셔야 돼요. 특히 범띠분들이 영감, 촉감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 시야 판별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사기꾼하고 귀인하고 못 알아채시는 분들 중에 큰 게 또 범띠분들이 있어요. 정이 크셔서. 정이 많아서. 그래서 본인의 느낌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좀 조언을 들으시면 특히 더 이걸 판별하시는데 좋으실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는데 저도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그래서 나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정말 기인인지 이게 이 사람하고 뭐 동업이든 뭐 하면 안 될지 사기꾼이지 알아보고 싶을 때 선생님을 찾아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일단 그분 저는 사진 갖고 오시는 것도 사진. 좋고 아니면 이제 그분 생년월일이나 이름 근데 그것도 다 모르신다 하면 그냥 이름만 알아오셔도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사진과 생년월일. 뭐 사실 보통 이제 얼굴을 보고 오는 거 띄우시니까 사진을 보통 많이들 요구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거나 기인이냐 사기꾼이냐 궁금하시면 참고하셔가지고 선생님에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나이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65세 이민생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건가 봐요. 2026년에. 좀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좀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건강 관리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꾸 애인 소리가 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애인이 생기나? 이분들은 나이가 들으셔도 활발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뭐 활발하게 안 하셔도 돼요. 무리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치만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이 2024년, 2025년, 뭐 2, 3년 주기로 이렇게 축적이 되다가 이게 빵 터질 수가 있거든요. 좀 상반기에 특히.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좀 알아봤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터지지 않게 좀 대비를 해두셔야 되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좀 문서 정리도 한번 해라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문서 정리도 한번. 문서 정리 아직 뭐 나이가 어떻게 보면 젊다고 젊으신 분인데 유산 정리를 빨리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걸 천천히 해주는 게 좋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유산 정리도 이분들은 좀 오래 해두시는 게 좋아요. 미리. 분배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분배도 해두시고 그리고 일단 내 건강이 갑자기 확 무너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또 근데 그때는 또 내가 분별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해두세요. 몸이 안 좋아서 약간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구나. 미리미리 건강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를 좀 여쭤봤습니다. 일단 우리 범띠 여러분들 자체의 성향이 되게 올곧으신 분들이 또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고지식한 분들이 많은데 내가 그런 성향 때문에 이렇게 쌓아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조금 그런 사람의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내 운기라던가 좀 더 바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 건강관리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맑게 선하게 1월 선영아 씨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